만수는 만수룩 갑수룩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요즘 뭐 사회적 거리 2단계도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집안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오늘도 심심해서 한번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공부용으로 심심풀이로 한번 가볍게 보시라고 동영상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제2의 유니슨을 찾아라. 먼저 제2의 유니슨을 찾기 전에, 그럼 유니슨이 이렇게 10배 이상 가기 전에 우리가 그 시그널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유니슨에 대해서 뭐 잘 아는 건 없어요. 그저 우리 와이프가 4년 전에 사놓고 유니크로 알고 있었다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유니크라는 게 있나요? 참, 유니크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있네요. 유니크. 유니크는 어떻습니까? 네. 유니크 우상향 하면서 가네요. 네, 유니크. 저도 옛날에 한번 찾아봤었나봐요. 이렇게 선이 거져 있는 거 보니까. 네. 네, 유니크도 아주 유니스하고 이름이 비슷해 그런지 잘 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닛을 한번 보시죠. 과연 우리가 사실 이런 데서 추격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과연 우리가 이 근처에서 시그널을 알고 최소한 여기서도 우리가 알았다면 이걸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지 이제 한번 차트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뭐 우리가 주식 공부라는 건요, 이렇게 뭐 교과서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초창기 제가 주식 할 때는 주식 공부도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고집을 피웠다가 낭패를 본 게 많아요. 만약에 그거대로 교과서대로 식으로 그렇게 논리대로 주식이 돌아간다면 뭐 서울대 애들이 다 부자 됐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주식장은 여러 가지 이제가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안에 노름 같은 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도 있습니다. 경제적 논리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정보, 그리고 이제 세력들의 수급. 그러니까 모든 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주가 반영도 선반영이 있고요. 후반영이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주가를 결정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다 공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태 시행착오를 하면서 제가 막 주식 실패할 때마다 공부해보자 막 책도 많이 읽어보고 했는데 소용없더라고요. 책 보고 나서 주식 차트를 보면 다 까먹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죠. 총 쏘는 기술 연락에 배웠는데 전쟁터 가면 총을 못 쏘는 거예요. 이제 그거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4, 5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터득하고 있는 것은 절대 고가 부분에서 추격 매수하면 안 되겠구나. 그건 내가 정말 대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나는 스타일이 그냥 시간을 두고 뭐 일주일 후에 오르거나 뭐 몇 개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그거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말씀드리지만 제 스타일은 이렇게 초단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제가 빨리 거래한다래도 전날에 샀는데 다음날에 갑자기 뭐 상한가거나 뭐 10% 20% 이상 올랐다. 그때는 저는 팔죠. 왜? 한
한 일주일 보고 들어간 건데 뭐 하루 만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팔아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단타 거래 말고는 저는 계속 인내합니다. 제 목표가를 설정해 놓고요. 네, 아주 말이 길어졌는데 그 유닛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차트는 완전 넓게 보라고 했죠. 첫 번째 넓게 봅니다. 넓게 보고 그리고 먼저 그 회사의 대충 그 재무 상태는 좀 봐줘야겠죠. 예, 회사의 대충 상태를 보면은 유니슨이 주식 올라갈 만 했네요. 흑자 전환이니까. 네. 보시면 네, 분기를 보니까 뭐 분기는 뭐 이렇게 전 1분기 때 흑자가 났었네요. 이제 2분기 때는 좀 적자가 났지만, 네. 하지만 아시죠? 이렇게 중소형주는 재무 상태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네. 재무 상태로 가지 않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말 그대로 새는 마음이에요. 네. 조금만의 기대감이 있고 뭐 한 방에 올려놓고 또 한 방에 확 이제 빼죠. 지금 시가총액이 8,100억이 됐는데 이건 10배 넘게 갔기 때문에 8,100억이 된 거죠. 그 전에 이제 바닥에 있을 때는 1,000억도 안 됐겠죠. 예, 그렇죠. 네, 이미심이 뭐 하는 회사냐? 풍력 그 테마가 있죠. 이제 이번 정부 정책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 이제 이제 풍력 발전 사업을 이제 유니슨이 하고 있어서 아마 여기서 대장주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유니슨이 대장주가 될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것도 다 운인 거죠. 예, 그러니까 주식은 또 운도 따라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운이 더 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니슨을 이제 급등 전에 봤다면 분명히 한 이제 7, 800억이었겠죠. 이제 천억 시총 1,000억 이하 7, 800이었고 재무 상태도 보니까 지금 보니까 연간으로 볼 때 연간으로 보면은 이제 작년에 마이너스가 났겠네요. 마이너스가 났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 떨어졌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도 없고 계속 빠지는 거 저기 거래량도 적고 계속 빠지겠죠. 그럼 계속 빠졌던 거예요. 계속 빠졌는데 이제 한번 반도 올렸다가 계속 또 빠지다가 우리는 이제 최근 3, 4년 걸 봐야죠. 그래서 넓게 보고 일단 바닥권이라는 걸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3, 4년도 보면 한번 반등 나왔지만 또 이렇게 바닥으로 나와줬는데 문제는 자 이제 급등 나오기 전을 보자고요. 급등 나오기 전을 보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보자고요. 네. 그럼 보시면 급등 나오기 전 차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급등 나오기 전에 보시면 급등 나오기 전에 보면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한번 이제 급등 나오기 직전에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급등 후고요. 이 정도면 그래도 꽤 큰 법이죠. 큰 편이죠. 여기 좀 급등 후에 나와서 네. 네, 이렇게 보시면 꽤 큰 편이에요. 3, 4년간. 그죠? 꽤 큰 편이에요. 그게 바닥권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바닥권에서 거래량 크게 한번 나와준 거 나왔을 때 요거를 요 최하점 제가 선을 걷죠. 선을 그어서 여기를 과연 지지를 해주고 나중에 돌파가 나오면 그건 제대로 갈 거다.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보시면 이제 여기서 한번 바닥 크게 나오고 여기 한번 지지 나왔고요. 이탈 안 했어요. 또 지지 나왔는데 세 번째 이탈을 하네요. 이탈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만약에 이제 자기가 뭐 나는 기회비용을 잃기 싫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사셨던 분들은 이제 여기서 손절을 할 수도 있겠죠. 왜? 더 떨어질 거 이탈을 했으니까. 사실 그게 이제 교과서라 주식 관련 서적에 보면 다 대충 그런 게 나와요. 돌파 매매 뭐 이탈할 때는 또 손절해라 뭐 이런 식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저같이 저는 손절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내가 이집을 샀다 그러면 재무 상태 엉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재무 상태가 엉망인 잡주를 하고 싶으면 이 이 종목은 상장 폐지될 걸 각오하고 해라. 그러니까 금액은 소액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나는 100만원 이거 만약에 내가 100만원 아주 소액이라고 하면 난 100만원 없어도 좋다. 그럼 이제 100만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 전 재산이 1억인데 1000만원을 투자하면 이거 간 떨려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잡주에 실적도 엉망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완전 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소액인 거는 즐기라는 거예요. 이런 잡주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으면 이제 관망하는 겁니다. 관망하고 더 이상 지지선이 밑에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거 보고. 그러다가 요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이게 저항선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라? 거래량 나와주면서 물론 뭐 요거보다는 적죠.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없다가 이렇게 나와주면서 돌파를 해버렸네요. 이건 아주 좋은 시그널이 된 거예요. 그죠? 아, 이거 심상치 않다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탈했다가 이렇게 돌파했을 때 다시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 이때 제대로 이제 확률이 더 올라갈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무조건 돌파했다고 뭐 이런 데 사는 것보다 다시 지지가 나와주는지를 보고, 왜냐면 또 이렇게 이탈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보십시오. 일단은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아, 이게 올라갔으면 다시 이렇게 떠 내려올 수도 있어. 지지받고 가면 괜찮은, 이때 매수하면 되는데,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그죠? 네.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어때요? 지지받고 딱 올라가죠. 예. 다시, 예, 좀 깨끗이 하고, 예. 그죠? 여기 지지받고 반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년선까지 돌파를 해버리네요. 그때부터 우리는, 아, 그러면 이제 어디를 돌파해야 되죠? 바로 정고점. 여기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여기 정고점을 이제 제대로 돌파해주면, 그죠? 이제 가는 거죠. 그죠? 보자고요. 아, 저항이 물렸네요. 여기 정고점에 저항이 물렸네요. 물론 또 이점에 또 물린 사람도 여기서 막 팔겠죠. 예. 그러다가 이렇게 갭으로 올라가줬어요. 이건 뭐 딱, 아, 이거 강하다. 엄청 강하다. 이걸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거래량도 실렸고. 그러면서 이제 또 지켜볼까요? 이렇게 갭으로 가주는 겁니다. 이렇게 참 갭을 매꾸러 올까요? 이제 모르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매꾸러 왔네요. 그럼 매꾸러 올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야겠네요. 이쯤에서 많이 사셨다면, 그죠? 그러면 못 사신 분은 갭 매꾸러 올까?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지지선이 어디예요? 요 두 번째 뚫었으니까 여기 내가 뭐랬어요? 이렇게 갭 상승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갭 상승할 때 여기 고점이 이제 바닥이 되는 거죠. 네. 여기를 지지하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이 보고 있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뭐 그분은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예, 저는 이제 저같이 개미 초보, 그러니까 저의 여태까지 시행착오했던 경험을 갖고 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뭐 이렇게 큰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종목을 매수하라, 매도하라 그렇게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돌파한 데서 또 지지가 나오는지 봐야 되죠. 그래서 지지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행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탈만 안 하면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 봅시다. 아, 밑에까지는 안 오고 쭉쭉 올라가 버리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돌파하잖아요. 그럼 돌파하면 힘이 있네. 그리고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힘이 있네. 그러다가 보세요. 이게 세력들은요, 이게 한번 겁을 줘요. 그죠? 61선까지 왔어요. 무서워서
팔겠어 안 팔겠어? 여기 샀던 사람들은 다 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올려버리네요. 이 중소형주들은 이런 장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을 제가 유닛은 요번에 저기 우리 와이프 산 게 대박이, 물론 대박 4년 동안 보였다가 4,000원에 샀었거든요. 이때 물린 거잖아. 이때 17년도에 이때 물린 거잖아요. 계속 가는 줄 알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니까 41,000원까지 가겠지 하고 아마 그런 목표를 갖고 들어왔을 거예요. 이걸 이렇게 넓게 보니까 어우 이 정도 가지 않겠어?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가겠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그랬죠. 항상 1년선 아래서 사는 게 안정권이다. 물려도.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럼 차라리 그러면 돌파하는 걸 보고 가든지. 근데 지금 보니까 뭐 그냥 저 돌파한 다음에 산 것도 아니고 바로 돌파하고 나서 한참 올라간 다음에 산 거잖아요. 그럼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서 이제 만약에 와이프가 이걸 사놓고 매일 봤다면 아마 이런 데서 손절을 하거나 설사 끝까지 인내해도 아마 여기서 팔았을 거예요. 그죠? 좀만 올라도 아니면은 4,000원대까지 그냥 뭐 없는 셈 치고 해도 되고요. 하지만 안 봤잖아요. 7,900원 될 때까지 안 봤잖아요. 그래서 대박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소형주는 너무 흔들어대기 때문에 아마 못 버티십니다. 그러니까 소액으로 하면 아마 흔들어대도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까지 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봤죠. 여기까지 봤고 다시 보겠습니다. 예,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돌파해주고 나서 또 이렇게 요걸 돌파하고 나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보면 이 보세요. 얼마나 차트가 이쁜 게 여기서도 이제 정배열이 다 된 거예요. 여기 1년선, 121선, 61선, 21선 이렇게 정배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1001선하고 여기 468선은 아직은 역배열이지만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지금 이제 쭉 올라가면서 어떻습니까? 역전해 가잖아요. 이렇게 정배열 되려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안 끝났다고 보고 그 다음에 왜냐면 세력이 나가는 흔적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뭐 음봉이 한번 길게 나오고 거래량도 한번 나와주면 한 1차로 먼저 세력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세력은 한 방에 다 못 빠져요. 왜냐면 한 방에 다 뺐다간 개미들도 무서워서 다 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전략을 세워서 1차 한번 털고 그러다 다시 한번 또 올려주고 그럼 또 개미들 다시 가나보다 하고 개미들 붙으면 또 그때 자기네들 털고 이렇게 나눠가면서 털거든요. 그래서 참 주식장이라는 게 이게 개미들 등쳐먹는 거거든요. 이 세력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주식은 전쟁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돈을 긁어먹으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추격 뉴스 나오는 거 보고 확 올라가는 거 보고 그거 빨간불에 흥분돼갖고 그냥 사버리잖아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4, 5년 전에. 네. 그래서 이제 유닛은 이제 어느 정도 보셨죠? 그러면 이제 유닛은 이제 과연 유닛은 같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제가 뭐 다 찾아볼 수는 없었고 그래서 좀 하나 좀 뭐 근처는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제 나름대로 네. K사인입니다. K사인. 네. K사인 4,000원인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590원까지 동전주까지 갔지 않습니까? 계속 내렸지 않습니까? 중간에 반등 한번 나오고 보시면 네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한번 크게 나와줬어요. 어때요? 뭐 적은 편이 아니죠. 네, 이거는 위에서 나왔지만 이거는 바닥권에서 이제 더 바닥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연달아 큰 거래량이 나왔으면 괜찮은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선을 두 개를 그어야겠죠. 첫 번째 거래량이 물론 그 전에도 하나 나왔어요. 그 전에 하나 나왔으면 이것도 선을 그어주셔도 돼요. 뭐 이거를 또 기준으로 해도 되고요. 근데 이 앞서 이게 더 크니까 그냥 뒷거를 하자고요. 뒷걸 하면은 요 제일 거래량 많은 데가 여기잖아요. 요거하고 물론 첫 번째 거래량 나온 거 이것도 잡을 수도 있어요. 딱 보시면.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거래량 제일 많은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걸 하자고요. 그럼 여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자, 돌파를 했고 여기 거래량 제일 나은 부분에 이제 지지를 했죠. 지지를 해서 이제 이탈을 했어요.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관망. 그리고 다시 돌파를 했고 다시 지지를 받고 간 애들 또 이탈. 그죠? 그럼 또 관망. 그리고 다시 돌파를 해줬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관망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어때요? 딱 선에 여기 지지받고 올라가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나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K사인이 어떤 회사냐? 네, 그전엔 별로 안 좋았다가 작년에 좀 흑자가 됐고, 또 분기별로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나가는 편이네요. 이제 보안 관련주인데요, K사인이. 네. 그럼 보세요. 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네. 바로 이 거래량 많은 전고점을 일단 안착은 안 했어요. 종가서는 안착 안 했지만 한번 뚫어줬어요. 여기에. 그죠? 이거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아, 힘은 있는 거예요. 힘은 있고,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긴 윗골이 음봉이나 조그만 양봉이 나왔으면 시간 더 걸릴 거예요. 힘이 좀 약해졌어요. 근데 어떠세요? 양봉이 그래도 봉이 꽤 길죠? 네. 꽤 기니까, 어느 정도 힘이 있겠다.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자, 여기 정고점을 돌파해서 지지하고 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아까 유니슨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여기 돌파를 해서 안착이 나와주면 더 안정권이겠죠. 예.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돌파를 하고 또 지지를 받는지 또 여부를 봐야겠죠. 그래야 유니슨처럼 또 가는 거. 그럼 또 그 다음 또 저항선이 어디예요? 여기 또 정고점이 또 보이잖아요. 이렇게 짝짝씩 보면 또 여기 정고점 보이고 이걸 하나씩 다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K사인이 되게 좋아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K사인 물려 있습니다. K사인 얼마 물려 있냐면 지금 9% 손실 중인데 1,700원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이게 제2의 유니슨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싶지만 제가 점장이도 아니고 어떻게 장담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래량을 이제 주식에서 제일 속일 수 없는 건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을 보면 힘이 있다. 거래량이 꽤 작은 편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또 여기도 마지막으로 돌파할 때 거래량이 좀 실어줬다. 여기서 어떻게 흔들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거 돌파는 시간 문제. 바로 이 정고점 여기 돌파해서 안착하는 거는 저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월요일에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여기서 밑으로 좀 조정받고 이렇게 또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안주가 요즘 별로 잠잠했어요. 이 보안주도 보안주 테마가 크게 갈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보안주가 이제 풍력주에 이어서 몇 달 후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보안주 아직 테마로 크게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전 K사인이 유니슨처럼 보이는 양태가 좀 보인다.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하는 게 꼭 안 맞을 수도 있죠. 막 100%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각이 좀 보여진다. 그래서 저는 K사인을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본전만 와도 팔려고 했는데 유닛을 보니까 힘이 나요. 네. 참. 근데 또 내가 이걸 또 매일 보면 또 흔들려서 저도 또 분할 매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유닛을 저렇게 80% 가까이 수익이 났던 건 안 봤기 때문입니다. 일명 공구리.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기 중소형주, 예를 들어서 동전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크게 될 거다. 응? 그러면 한 100만원치 없는 셈 치고 사놓고 공구리 치는 거예요. 하고 5년 후에 공구리를 깨서 보는 거예요. 주가가 얼마 돼 있는지. 그런 주식도 많지 않습니까? SM이 옛날 동전주의 때 SM이 그렇게 7만원, 10만원 갈 줄 알았습니까? 네. 하여튼, 네. 그래서 저는 K사인을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K사인이 가면 뭐가 간다? SJ솔루션즈가 간다. 후발주. 근데 SJ솔루션즈는 아직 제가 어제 설명드렸지만, 이게 선을 거놨죠? 이제 이 거래량 중에 이 거래량 하나, 둘, 세 개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이제 제일 작은 첫 번째 하나 뚫어놓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남았어요. 이걸 좀 다 뚫어내야, 최소한, 요거는 뚫어내야죠. 이게 뚫어내야, 이건 저항선이고요. 참. 요걸 뚫어내야, 여기 거래량 제일 많은 요걸 뚫어내야 진정으로 SJ 솔루션도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하고 지지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K사인보다 늦어요. K사인은 먼저 돌파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돌파했지 않습니까? K사인은 이제 여기서 바로 돌파해서 지지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이제 8월 말. 근데 SJ 솔루션즈는 아직 돌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좀 템포가 늦어요. SJ 솔루션즈. 그래서 K사인이 먼저 가면 SJ 솔루션즈도 이런 저가에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다. SJ 솔루션즈는 또 좋은 게 뭐예요? 아까 유니슨처럼 흑자 전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전 SJ 솔루션즈가 비중이 더 많아요. 많이 물려 있어요. 48% 손실인데 저는 솔직히 SJ 솔루션즈가 가볍잖아요. 좀 동전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 뭐 5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묻어놓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SJ 솔루션즈도 많이 바닥인데 또 흑자 전환이라고 했으니까 또 SJ 솔루션즈가 좀 후발주라고 하지만 또 오를 때는 더 폭등 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아우 좀 말이 길어졌는데 아우 목이 마르네요. 하여튼 오늘 제2의 유니슨 종목 찾아라 첫 번째로 K사인을 말씀드렸는데 브록주로 SJ 솔루션주. 네. 하여튼 여러분 이거는 뭐 주말에 심심풀이로 공부용으로 한번 이렇게 재미삼아 한번 해보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하여튼 여러분 주말 하여튼 코로나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여튼 아시죠? 인내하라 인내하라 구독하라 구독하라. 네 감사합니다. 만수르 갑수렸습니다. 여러분 안녕.